안녕하세요. 취업은행 연희로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승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뚝섬역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소비자보호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희입니다. 오늘 저희 3명 조합은 조금 참신한데 저희가 오늘 왜 이렇게 모여가지고 촬영하고 있을까요? 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네, 은준생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이제 채용 시즌이 다가오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이게 됐잖아요. 벌써 저희 이제 채용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뭐 저도 이제 입행한 지 이제 2년차 이제 신입행원? 2년차 행원인데 네. 따끈따끈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네, 저는 올해 입행한 신입행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운맛일 수 있으니까 아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 고고! 자, 저희가 은행에 입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그쵸? 뭐 대표적으로 뭐 자격증이라든지 공인 영어 성적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저희는 조금 색다르게 가장 쓸모없는 자격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모없는 거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은준생 여러분들이면 다들 준비하는 그런 금융권 자격증은 사실 없어요. 저는 없고, 네. 대신 이제 기본적으로 모두들 취준할 때 준비하는 토익 있고, 토스 있고, 그리고 자격증이라고 했을 때 전 금융권 하면서는 테스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자격증을 많이 준비했다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네, 혹시 그러면 저희 현우 씨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되게 능력자시네요.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금융 관련된 자격증은 하나도 없었고요. 저랑 같네요. 저는 제가 이제 낼 수 있었던 거는 토익 성적 정도, 공인 영어 성적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진짜 금융권 관련된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이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 자격증은 2개 정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많이 좌우했다고는 생각은 들진 않고요. 뭐 다른 취준생 여러분과 똑같이 토익 스피킹, 오픽 이렇게 3가지 자격증은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가장 쓸모가 없다 생각이 되는 자격증 있을까요? 저는 토익이요. 토익이요? 왜요? 아니, 쓰세요, 업무 보시면서? 은행에서 토익을 요구하는 게 저는 왜지? 실상 저희는 정말 이게 전산을 치고 숫자를 많이 입력하는 직업이긴 하니까 영어를 다룬다고 했을 때는 외환? 아니면 사실 저희 영업점은 외국인 분들이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그냥 하이, 헬로 정도? 그래도 금융 자격증은 그렇게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금융권에 이렇게 다양한 관심이 있는 것은 다른 활동 등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굳이 금융 자격증을 따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도 사실 현우 씨랑 좀 같은 의견이긴 해요. 토익 스피킹 괜찮은 것 같은데 토익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토익에서 요구하는 그런 독해력이나 뭐 리스닝 능력 같은 경우를 은행에서는 제가 보기엔 담당 전문 부서가 아닌 이상은 말씀하신 대로 외환이나 이런 거를 다루지 않는 이상 또는 외국인 특화점포나 이런 곳에 가지 않으시는 이상은 쓸 일이 없지 않나요? 다녀보니 그치만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인사팀과 각각의 모든 은행에선 요구하는 바가 있겠지만 사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극히 개인적인 네.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 하지만 취업은행의 의견이 아니라 저희 3명의 의견입니다. 저희 비전공자는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두 분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둘 다 같은 비전공자네요. 네, 그렇죠. 이제 저는 경영학과인데 사실 경영학과도 크게 저는 은행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어쨌든 따로 뭐 재무금융이나 이런 쪽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완전 은행을 위한 그런 특화된 과는 아니었어요. 네, 이제 실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펙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는지 각각 한번 얘기해볼까요? 먼저 가장 최근에 입사한 우리 삐약이 해건부터.
제가 실무를 직접 해보니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엑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엑셀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분과 다르게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본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엑셀을 잘 다루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업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별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실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무 경험이라는 거는 실제로 뭐 어디서 재직을 하셔야 되거나 인턴을 반드시 하셔야 한다면 더욱 좋지만 그래도 영업점이나 이런 곳에 많이 방문을 하시고 관련된 서적도 요즘에 책도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은행이라는 집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업점에서는 어떻게 업무 처리가 되고 그런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시면 딱 영업점에 발령을 받으셔서 이제 업무에 투입하셔서도 그거를 바로바로 이제 실무 그러니까 적응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고. 그렇죠. 실전에서 이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미리 쌓아두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진짜 비록 금융권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런 거를 했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나서 같이 일을 해본 이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융권에서 인턴을 한 경험도 있지만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도 되게 좀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은행은 사람을 마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쨌든 손님을 응대하는 거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 내가 잘 맞는지 나는 어떤 위기 능력을 이렇게 극복을 했고 이런 걸 좀 쌓아놓을 수 있는 경험들이 더 좋은 스펙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 다음으로는 입사 지원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건데 저희 이렇게 쓰면 망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렇게 쓰면 와. 망한다. 네. 입사 지원서를 쓸 때 어쨌든 이 합격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인의 그 각자의 경험을 어떻게 조금 좋게 포장을 하는 건 좋지만 과하게 전혀 근거 없이 부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입사 지원서에서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면접 전형 가시면 다 입사 지원서에 쓴 내용을 가지고 검증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굉장히 곤경을 치르실 수 있어요. 저도 현우 씨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많이 긁어오는 취준생분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면접 전형에 가시면 자기 생각, 자기가 한 경험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말하다 보니까 금방 들통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제 생각이지만 자기의 마음을 진실적으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표절에도 걸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저희 자소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이제 그 다음 전형은 저희 뭐가 있죠? 저희 필기 봐야죠. 그쵸. 맞아요. 필기가 잘하시네. 있어요. 얼마 전에 직전이었으니까요. 네, 저 이제 바로 가물가물하거든요. 본인들만의 꿀팁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가장 따끈따끈하게 준비하셨던 네, 저희 수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NCS, 두 번째로는 전공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는 NCS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시험날 한 일주일 전부터 하루에 NCS 봉투 모의고사를 1회씩 풀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와. 입행하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재무, 회계, 경제, 경영 이 네 가지 중에서 자신이 가장 특화되고 잘할 수 있는 과목 두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전공자라고 하셨는데 되게 체계적으로 그러니까요. 하지만 저도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저도 재무는 버렸습니다. 작년에 입사를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도 그래도 최근에 입사자잖아요. 좋은 자료를 얻었던 게 한국은행에서 이제 경제금융용어 700선이라는 거를 발간을 했어요. 거기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뭐 요즘에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들이나 그리고 여러분들 경제신문도 많이 보실 텐데 경제신문에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준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거를 또 이제 책으로 제본을 떠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계속 봤다는 기억이 납니다.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꼭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꿀팁인데요. 저는 그냥 총망라해서 준비를 한 느낌? 근데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의 유형을 그냥 한 번씩은 풀어봤던 거 정도? 네, 그래서 이제 맛만 보니까 대충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얘 나름의 유형을 분석을 하고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대망의 면접이에요. 면접. 내가 아직까지 못 잊고 있는 면접 질문이 있다. 은행에서 1차 면접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는데요. 영업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받았었어요. 제 경험과 함께 녹이면서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신분증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은행 영업점에 방문을 하시게 되다 보면 신분증이 없으면 저희 행원들이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리지 못한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역으로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러면? 오, 제가 받은 질문을? 그럴까요? 뭔가요? 어머. 지금 현 시점에서 네. 부동산을 살 자금이 있다고 하면 네. 여유가 있다고 하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인가? 매수할 거세요? 오, 예. 예, 왜, 저는 왜죠? 매수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저절로 궁금해지네. 그러면 혹시 대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입사할 때는 저 면접 1차 면접 볼 때 이제 받은 질문인데 그때 당시 집값이 뭐 하락세였기도 했고 저는 매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근데 약간 제가 좀 약은 게 이걸 사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실거주 한 채는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저는 그 제 가치관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제가 사전에 준비했던 요즘에 대출 어떤 상품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대출에서 이런 제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대출을 받으면 저금리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했는데요. 은행원 아니에요 거의? 준비된 은행원이네. 수협은행 최고 상황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을 응대하면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 물론이죠. 영업점에서 창구가 막 막혀요. 네네. 근데 동전을 이만큼 가져오신 분이 있으세요. 네네. 어떻게 응대할 거냐고요? 네. 빨리 해달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분류하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네, 저희 선배와는 합의되지 않은. 저는 그때 답변을 어떻게 드렸냐면 일단은 뒤에 고객님들이 밀려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좀 동전 가지고 오신 분께 양해를 드리고 괜찮으시면 이거 저희가 마감하고 나서 조금 분류 작업을 해서 입금 처리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저와 제이 씨의 이미지는 나락이고요. 정말 여기 이제 정석적인 올라가고요. 답변. 네. 자, 앞으로 저희 동전 분류 하실 거 있으시면 뚝섬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뚝섬 동전 분류의 기재입니다. 잘할 거예요. 근데 일로 오세요. 저도 제 답변이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게 원칙적으로는 앞에서 이렇게 눈앞에서 보여드리고 이 금액입니다. 맞으신가요? 하고 입금 처리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상황이 이런지라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사 하고 한 부분은 저도 뭐 잘못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써볼까요? 저 이제 나는 면접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 저는 직접 인데놀이라고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먹었거든요.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어머. 면접장에 들어가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그런 약의 도움도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찐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네. 진짜. 저는 뭐 많이들 하시겠지만 카메라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 테스트를 하면서 내가 말하는 데 있어서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약간 좀 더 좋아 보이게. 진짜 그때 이제 겨울 보면서 아예요 열심히 했어요. 약간 개구리 뒷다리 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몰라요? 네? 몰라요. 이게 개구리 뒷다리 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한번 해볼래요? 개구리 뒷다리. 하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표정을 계속 이제 땡겨주면서 긴장감 주는 그런 연습을 좀 했어요. 근데 혹시 두 선배님은 면접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저요? 거의 3, 4년 전인데? 그냥 뭐 매일이 면접이죠. 고객님들을 만나는데 대단했네요. 철저히 계산된 이 이미지는 여러분 어떻게 내용 즐겁게 보셨나요? 뭐죠? 이 마무리 멘트는? 벌써 끝나는 거예요? 저 끝이에요? 이게 저도 정말 아쉬운데 저희가 사실 이 영상을 좀 취준생분들, 은준생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제된 거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의 저희의 의견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 그렇게 받아들여지셨을지는.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그동안에 저희가 많은 취업 영상을 다뤘는데 좀 다뤄보지 않았던 점들을 정말 계속 이렇게 끼워 넣으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좀 색다른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협은행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영상에 뭔가 조회수라든지 그런 호응이 좋으면 저희가 또 이 안에 있는 걸 내려놓고 뭔가 좀 더 매운맛으로 네, 홍보팀과는 아직 협의되진 않았고요. 저희의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는 공식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팀으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네, 저희 02에 224요. 그리고 동전 분류는 여기 네, 뚝섬역으로 가시면 방문해 됩니다. 주시면 오세요, 됩니다. 오세요, 여러분. 네. 네, 오세요. 여러분들의 취준 생활 앞으로도 이제 꽃길만 걸으시고 저희 후배님으로도 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준생에서 은행원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희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